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모두들 다 안녕하신가요? 요 며칠 동안은 필리핀 뉴스들이 태풍 소식들로 모두들 온퐁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 온퐁, 어제 낮까지 사용됐던 국제명 태풍 망쿠시 본격적으로 필리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태풍이 필리핀의 많은 뉴스들도 함께 삼켜버린 것 같은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교민들과 필리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살펴봐야 할 소식들이 있어서 오늘도 역시 필리핀 뉴스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보라카이 소식입니다. 당초 예정이었던 10월 26일에 보라카이 재개장에 앞서서 10월 15일부터 약 열흘간 보라카이가 드라이런 오픈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드라이런, 그러니까 일종의 시범 개장이 되겠죠. 이번에 공개된 이 드라이런 기간 동안에는 개장 첫날, 그러니까 10월 15일에 외국인 관광객을 1000명,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다시 1000명, 이렇게 하루에 1000명씩 추가로 보라카이 섬 입도를 허가하겠다는 건데요. 이 하루 1000명의 방문객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필리핀 상원의 신시아 빌라 의원 등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보라카이의 2300여 개 시설 중에서 정부의 규정에 맞게 준비가 된 곳은 180여 곳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오늘 시점으로 전체의 7.8% 정도가 운영 가능한 상태라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폐수 처리와 하수 및 배수 시설 등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정시 개장일인 10월 26일 전에 이렇게 드라이런을 통해서 그동안의 공사와 기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보라카이는 아직 섬 전체가 공사 진척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4월 26일에 섬을 폐쇄한다고 하면서 폐쇄 기간을 6개월로 공지를 했기 때문에 오는 10월 26일이 그 6개월이 되는 날이긴 합니다만 처음의 계획대로 이 기간 동안 모든 공사를 마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섬 폐쇄라고 하는 극단의 조치로 섬의 환경 개선 작업을 한 것이니만큼 재개장 후에는 보라카이를 찾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섬 주민들에게도 더 나아진 보라카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라이런이 시작될 10월 15일까지도 약 한 달가량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뉴스가 더 올라오면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MMDA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민들이 필리핀에서 살면서 거주하시는 곳이 메트로마닐라 내 지역이거나 이곳을 오가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필리핀 공무원이 바로 MMDA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민국도 생각보다 자주 가지는 않으니까요. 이 MMDA가 일상에서 제일 자주 만나게 되는 필리핀 공무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MMDA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MMDA가 교통범칙금, 그 중에서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을 최고 400%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상 폭이 400%, 4배라는 얘기니까요. 기존 금액의 5배를 받겠다는 거죠. 기존의 불법 주차 범칙금이 200페소였는데 이걸 1000페소까지 올리고 unattended,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는 경우 범칙금이 2000페소가 된다고 하니까 차량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액들은 그냥 범칙금 얘기고요. 만약에 견인까지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은 더 커지겠죠. MMDA가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범칙금을 올리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MMDA가 메트로마닐라를 비롯해서 총 6곳에 다리 보수 공사를 예정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기존 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고 당연히 교통체증, 트래픽도 심해질 텐데요. 이걸 조절할 목적으로 불법 주차 범칙금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아예 차를 끌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겠죠. 이 새로운 범칙금 규정은 메트로마닐라의 각 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MMC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아마도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다리 공사가 시작되면
우회도로를 이용하셔야 할 경우도 생기고 그만큼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은 분명한데요. 다니시기 전에 목적지에 주차 가능 여부도 꼭 확인하시고 운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공사니까 하기는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게 됐네요. 마지막 소식으로는 환율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린 바와 같이 필리핀 페소와의 환율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쯤 달러당 54페소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놨었는데요. 어제 필리핀 외환시장이 달러당 54.13페소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3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달러당 페소의 환전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페소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죠.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런 페소와의 급락 원인을 외부 요인에서 찾고 있는데요. 유가의 급등,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난 지표에서는 필리핀의 수출입, 무역 수지 악화가 페소화 약세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필리핀의 수입이 32%가 증가를 한 반면 수출은 0.3% 증가에 그쳤는데요. 물량 자체의 차이도 있었겠습니다만 페소화의 약세 속에서는 당연히 같은 물량을 수입한다고 해도 그 대금을 치러야 하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내야 할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 금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수출의 경우는 그 반대 상황이니까 같은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환율 때문에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된 건지, 무역 불균형이 환율을 망가뜨린 건지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하는 얘기가 될 테지만 말이죠. 일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요인들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물가에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생활 수준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테르테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아가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점점 설명이 길어지는 탓에 시간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0분 내로 짧게 하루의 분량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끔 그 분량을 넘어서는 때가 있어서 중간중간 내용을 드러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루 10분으로 필리핀의 오늘을 전해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잠시 시간을 내서 전해드리는 뉴스로 필리핀에서 생활하시면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이 또 길어졌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의견이나 혹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0만 교민, 150만 방문객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